박희록 교수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북한이 김정은이 백두산을 백마 타고 오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바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그 백두산을 혁명의 발상지로 봅니다. 그래서 혁명의 성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김정은 또 이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백두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 장성택을 이제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삼지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화성 15형 그러니까 2017년 11월 29일에 그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는 백두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김일성과 김정일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백두산을 타고 가고 백마를 탔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백두산을 방문한 것을 어떤 초인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내부를 결속하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금 다르고 또 실제로 북한 노동신문에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백두산에 오른 것은 그 혁명과 이것을 어떻게든 계승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과시했다. 이런 백두산을 방문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전략적인 방향이 제시되면서 파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을 오르는 것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위한 통일, 쉽게 말하면 무력 통일도 포함하는 남한에 대한 어떤 침략과 정복을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학교 가고 있었는데 정치인이면서 언론인이었던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평소에 그다지 통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전화를 와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느낀 대로 조금 아마 김정은이 지금이 어떤 통일의 적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느꼈으면 됐더니만은 그보다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20-30분 정도 그 걱정되는 바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과연 있겠는가, 이번 겨울에 뭔가 어떤 사변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쭉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와 같은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심각한 그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거의 집단사고, 그룹think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력이 약하고 그래서 남한을 공격할 능력도 없고 동일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이겠습니까? 북한이 왜 그렇게 천신만고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확증 편향 또 그것이 집단사고로 악화돼서 피해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6.25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 한국을 공격하려고 그랬고 또 그러한 의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조차도 북한은 공격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면 바로 우리가 반격을 해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을 시리즈에 먹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침략 가능성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지금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간첩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가 휴가를 보내고 파티를 하고 그랬습니다. 6사단만이 유일하게 그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북한의 진격을 좀 막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조금 좋은 쪽으로 되면 좋지만 나쁜 쪽으로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그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은지 이런 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이 침략을 하려면 미군이 없어져야 된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미군이 서울 북방에 있으면 좀 그런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군은 전부 다 옮겨서 평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서울만 공격하고자 한다면 미군을 공격하지 않은 채 삽시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휴전선까지는 40km밖에 안 됩니다. 이라크 전에서 미군이 그 기동한 속도가 하루에 80km였습니다. 사실은 그 하룻밤 사이에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2m 폭의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지뢰도 제거되어 있습니다. 또 김포반도로 건너올 수 있는 한강, 하구에 대한 모든 정보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명분 하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주문산 같은 경우도 뭐 화학탄을 쓰면 건방지는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주한미군을 압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사태가 있습니다.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있는 그 미군 50명 정도를 먼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국경에 있었는데요. 그 50명이 쿠르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쿠르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50명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 50명을 철수하자마자 터키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방에 있던 1000명 정도의 미군조차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그 미군을 전투 태세로 갖추어서 터키군을 저항한 게 아닙니다. 미군까지도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와 같이 북한군이 미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미군이 계속 한국에 남아서 저항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한의 정세는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기습 공격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경계를 전혀 하지 않고요. 또 이제 우리 군대도 군사 합의를 핑계를 대고 전반 정찰도 거의 하지 않고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써서 감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보면 남한 침략의 가장 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도 사실은 별로 대비하지 않습니다. 또 국제정세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시도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 쓸데없이 미국이 피를 흘리거나 돈을 쓰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는 그것은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국민 자체가 이 해외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의견을 대변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중동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미국의 불개입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북한에서 본다면 한국을 공격을 할 때 미군이 반드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증거를 주는 겁니다. 바로 1950년에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어선을 제외함으로써 북한이 침략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에 대한 기습 공격을 많이 준비해요. 2014년부터 북한은 핵 위협하에서 기습 공격에서 남한을 3일 또는 7일 내에 석권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달에 김정은은 서해에 있는 그들의 해군 기지를 방문하면서 서울을 단숨에 걸터안고 전국을 바로 석권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침의 야욕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그러한 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그러한 능력을 계속적으로 향상해 온 겁니다. 또 저는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 실무회담 결렬되었습니다만 결렬되고 나서 북한의 대표인 김명길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변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중대한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 국가안보보좌관 두 사람이 하셨던 얘기를 국민 여러분께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사임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전에 맥메스터 보좌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이용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남한의 빨간 깃발을 꼽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 누구도 북한의 기습 공격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진 채 놀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그걸 뭘 때문에 그냥 가만하고 구경만 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써서 황금알을 낳는 거인 남한을 석권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낙관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관적으로 봐서 조금 대비를 하는 것은 그만큼의 돈 또는 시간 또는 노력이 낭비되는데 그칩니다. 하지만 낙관했다가 틀리면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경우와 한번 비교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심각한 병인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큰 병원에 가서 진짜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음식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좀 하고 그냥 저절로 나았는다면 좋겠죠.
치료도 받고 점검도 하고 또 수술도 했다. 그렇게 해서 지나치게 좀 했다 하더라도 돈, 시간, 그 다음에 노력이 조금 낭비되는 거지 생명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안보는 항상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라 그리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의 그 백마탄 그 백두산 방문 이것을 그냥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 이게 우리에 대한 어떤 침략 6.25 전쟁의 재발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둔 어떤 북한 나름대로의 결단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에 관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북한의 은행을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